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면연, 내년에 돈이 생겼어요. 돈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도 돈으로 받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투자에 대한 결과물도 다 돈으로 받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수단성이 훨씬 더 강하죠. 가치 교환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돈이기 때문에, 자, 돈을 재성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성 자체는 경제관념, 재화에 대한 뭐 이동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재화적인, 물질적인 측면에 포커싱이 좀 돼 있어요.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뭐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좀 포커싱이 돼 있고,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비겁을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쪽에 포커싱이 돼 있고, 또는 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기술성이나 뭐 설비 또는 본인의 행동 양식 표현, 이런 부분들이 다 식상이죠.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적절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보상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재성이 재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지만 돈을 버는 시대는 예전 조선시대나 이 재라는 건 오행적으로 땅이거든요. 땅에서 모든 재화가 모든 뭐 벼라든지 생산량이 이루어졌잖아요. 농경사회에서 특히. 자, 근데 산업화 시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땅보다는 비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권리라든지 또는 그거에 대한 노하우, 그거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지금도 많은 부를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근데 모든 사람이 건물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재화에 대한 한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라는 건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항상 경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비겁이 많은데 재성이 하나면 그거에 대한 경쟁 논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성이 그러면 아예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재극인, 인성이 그 재성으로부터의 극을 받는 작용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인성을 키우면 돼요. 인성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잖아요. 그게 돈이죠. 그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돈, 비겁과 돈, 식상과 돈, 재성과 돈, 관성과 돈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나는 재성이 없다. 아니면 재성운이 내년에 안 온다. 임수일간이나 가불목 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재성운이 없잖아요. 뭐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지장간에도 없고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도 내년에 관이눈이에요. 없습니다. 재성. 그럼 정말 돈이 없냐? 아니에요. 돈은 재성적인 물질적인 측면에서 돈을 원한다면 힘들겠죠. 임수일간이나 병화일간이나 내년에 물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얻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통해서 돈을 벌면 돼요. 활동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자, 금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지에 묘목이 오면서 재성, 경금 같은 경우는 묘목이 목을 재성으로 쓴다라는 거는 목에 대한 통제, 수가 있다면 수가 왔으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 뭐 서비스적인 부분 또는 무슨 식음료 같은 상관을 통해서 재성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 상관이라고 하면은 식신은 한 가지 전문성을 나타낸다면 상관은 여러 가지 박학다식 그리고 시대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재성이라는 물질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질성 자체가 재성 자체가 목이잖아요. 생명으로 대상으로 한 그런 업들을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훨씬 더 보상에 대한 측면이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에 대한 물질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무슨 뭐 빵을 만든다던가 또는 음식을 판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다던가 이런 물질적인 행위 자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재성이에요. 재성 자체는 목표잖아요. 그럼 물질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내가 생산할 수도 있고 생산에 대한 식상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판단 예측, 기획에 대한 부분으로 인성으로, 제극인으로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기획서가 돈이 된다. 아니면 어떤 전략, 수립 계획서, 전략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숏이냐, 롱이냐, 이런 그 판단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식상의 생산의 활동 없이. 주식에 하시는 분들, 제극인이 발달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의 재성을 많이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돈을 버는 수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본인이 맞는, 본인의 사주팔자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사주팔자는 22글자 중에 8글자만 내가 이 세계에 와서 가장 잘 쓰는 것만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생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글자는 필요 없고 이런 십성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이 글자만 가지고 나는 이 삶을 계획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8글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자신이 장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효율이 높은, 효과가 높은 부분에서의 이런 가치를 본인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 가치라는 거는 재화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인성적인, 정신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술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재성에 꽂히지 말라. 재성은 바쁜 거예요. 물질을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근데 정신을 관리하는 거는 이 컴퓨터 자체, 유튜브 자체는 인성으로 봐요. 인성. 화인성이면은 방송통신의 그런 생각이나 어떤 심미적인 그런 학습, 지식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을 좀 더 드러내고 이거는 물질적인 제한 규모가 없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한 편 올리면 막 몇백 편씩 계속적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거에 한계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성 자체도 충분히 돈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저작권이라든지 로얄티 다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자, 처음부터 좀 보죠. 내년에 임수일간하고 계수일간, 그 다음에 간목일간, 천간은 활용이라고 그러죠. 천간은 드러나게 활동하는 거, 활용하는 거, 보여지게. 천간은 이 부분을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행동, 활동, 과정, 이념, 생각, 관념, 주제가 천간이에요. 천간은 용의 개념이에요. 활용한다, 애용한다, 이용한다의 개념. 용한다. 지지는요. 체의 개념이거든. 체. 본질적인 어떤 기반하에서 환경하에서 어떤 무대 위에서 현실에서 실체적인 부분, 실질적인 부분을 지지가 이야기합니다. 사람 몸으로는 몸 육체도 되고요. 생각은 장동건인데 난 장동건처럼 막 생각하고 있는데 내 몸을 보아하니 장동건하고는 거리가 멀다. 현빈인 줄 알았더니 오징어더라. 이런 식의 천간은 막 잘생긴 거예요. 지지는요. 지지는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장동건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천간에 드러나는 생각, 이념, 활동 장동건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지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장동건처럼 내가 멋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 천간에 있던 글자가 지지로 내려오는 그 실체가 되더라. 생각이 현실이 되더라. 이런 부분들도 좀 사주를 봐서 내가 어떤 걸 활용만 하다가 만약에 경금, 재성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병화가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X자 크로스 구조인데 재성의 활동을 인성 위에서 했어요. 그러면 어떤 공부나 연구 조직에서 재물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센터에서 나는 경제연구원의 금융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을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금융 전문가의 그런 기반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제가 쉽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돼요. 천간과 지지에 대한. 그러면 내년에 임수일간 자체는 천간의 활용을 뭘로 해요? 비겁으로 하는 거죠. 개수가 임수한테는 겁재고요. 개수한테는 비견이에요. 그럼 비견들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와 너와 우리, us, we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지지는 실체의 기반이라고 그랬죠. 어떤 기반하에 식신적인 기반, 식상에 기반한다라는 건 기술적인, 뭔가 활동적인, 표현하고 드러내고 기르고 키우고 기르고 키워내는 부분에서의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 기술적인, 설비적인 그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년에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된다라는 부분도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참여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 협력이나 조합원이라든지 연대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당근마켓처럼 나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러 사람이 판매하는 그 시장의 활성화, 마켓의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임수나 개수일간한테는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사업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독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더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기술력 가진 임수일간한테는 개수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기술력 가지는 겁재가 나타나니까 경쟁자가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자와 조화롭게 시장 파이를 더 크게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내가 방향성을 잡으면 긍정적이겠죠. 폐쇄적인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진입장벽이 내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임수일간 같은 경우. 개수일간도 마찬가지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관에 대한 개미일주 같은 경우 관에 대한 일만 했어요. 관리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관리, 뭔가 절차에 대한 관리만 했다가 내년에는 지금 묘미합, 지지의 묘미합이 붙어버리죠. 식상하고 붙어버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활동적인, 뭔가 기술적인, 뭔가 활용하게 해주는 컨셉으로 내가 길을 열어주는 그쪽으로 내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직에서 영업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영업직으로 갈 수 있다. 직에 대한 부분들, 관에 대한 관리적인 나의 행동들이 식상적으로 변한다. 그럼 나는 편관이니까 딱 내 명예를 지키고 있었는데 내년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내가 계속 퇴보할 것 같아. 나도 같이 뭔가 영업에도 좀 참여하고 기획에도 좀 참여하고 일이 좀 다변화된다는 얘기죠. 자, 임계수일관들은 그러면 내년에 조금 더 시장 파이 마켓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하는 일의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사람과 협업과 동업을 해서 그 파이를 일 자체를 훨씬 더 고급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일 자체를 늘릴 수도 있는 부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일지, 사주팔자, 일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주팔자의 그런 식상에 대한 부분들, 지지의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인묘진 목국이라든지, 해묘미 목국을 짜질 때는 정말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수생목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생목할 일이. 식상에 대한, 행동성에 대한, 기술성에 대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는 질적인 측면도 향상될 수 있다. 내년에는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죠. 임계수일관들은. 근데 그 사람들을 야, 너 경쟁자 오지 마. 막 쳐내려면 이 관이 있어야 돼요. 천간에 관이 떠야 돼요. 내 명예성이 내 지위가 드러나야지 이 겁재가 치고 못 들어오거든요. 명식으로 나타내면 기토라든지 임수일간의 무기토라든지 그런 부분, 관적인 부분, 톡수 쳐줄 수 있는 이 겁재를 쳐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나는 일 안 해,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같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도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부분은 관이 있어줘야 돼요. 관으로 난 관리만 하겠다. 니네가 일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가불목일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겁이 지지에서 와요. 실체적인 부분, 비겁의 환경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임수일간들은 천간에 왔다라는 거는 얘하고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활동 자체가 가불목일간 같은 경우는 아예 뿌리 박았다는 얘기죠. 지지에 왔다라는 건. 조금 더 비겁과의 그런 실체적인 부분에서의 커넥티가 많이 되는 연결이 많이 되는 일간으로 볼 수 있고요. 간목일간 같은 경우 갑신으로 보면 갑신 같은 경우는 편관이죠. 거기에 내년에 개묘가 오면은 인성이잖아요. 인성적인 활동을 어디서 하나요? 이런 비겁 겁재들과 같이 그런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인성적인. 내년에는 가불목 같은 경우는 인성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인성적이라는 거는 컨텐츠, 저작권, 권리, 지분, 지식, 정보, 승진, 임대료, 건물주. 인성이라고 하는 건 문서거든요. 문서나 권리, 어떤 지식적인 활동을 겁재들의 그런 환경 하에서 활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성적인 활동을 되게 하는 수단,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공부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는 컨텐츠라든지 지금 있는 가상에 대한 모든 컨텐츠, 유튜브에 대한 컨텐츠는 다 인성입니다. 다 저작권이 있죠. 로열티가 있고 거기에 광고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안 들어오지만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것들도 다 인성으로 돈을 버는 행위잖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해서 지식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받는 수익 같은 경우는 다 지식적 수입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내년에 가불목일간, 병정화일간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되겠죠. 인성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근데 물질적인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 묘한테 다 뺏겨요. 즉 가불목일간이 재성이라는 건 뭐죠? 재성. 자, 근데 밑에 편관이라든지 지지에 지금 유금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겁재를 견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간목 같은 경우. 을목도 비견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지식적인 부분의 활동만을 주되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지에 미토라든지 또는 술토가 어디 갔죠? 신유술이 여기 술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점 하나 찍으면 술토입니다. 여기 딱 점 하나 찍으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묘목 자체가 묘수랍이죠. 묘수랍, 묘미합으로 해서 공유하게 돼요. 재성에 대한 활동들을 공유하게 돼서 재성의 기반 자체를 공유하는 거죠. 그럼 내 마켓에서 겁재가 엄청나게 본인의 규모성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의 재성적인 물질적인 측면은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성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규모가 없어요.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계속 복제되어서 아니면 쓴다고 해서 소모되진 않잖아요. 근데 재성이라는 건 물질이기 때문에 나눠 가지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 재성의 특성이 있고 그것 또한 얘가 지금 묘미합이라든지 묘술합이라든지 육합으로 다 합을 해버리잖아요. 겁재랑. 그렇게 되면 물질적인 측면에 양적인 측면에서는 내년에 가불목일간들은 돈을 뺏기는 형상이에요. 그럼 다시 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성을 활용하면 됩니다. 정보 지식, 컨텐츠, 지분, 계약, 승진, 임대료, 건물주. 임대료라는 거는 겁재한테 재화를 주는 거죠. 땅을 주는 거잖아요. 땅을 공유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건물에 겁재들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장사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서 임대료 수익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약을 통해서 인성을 통해서 해요. 인성이라는 건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나 권리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겁재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그게 인성입니다. 인성으로 돈을 받는 방법.
그럼 내년에 갑을목 일간들이 임대를 딱 내놨어요. 그러면 잘 나가겠죠, 내년에는. 묘목이 딱 들어오자마자 합해 가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돈을 버는데 유용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장사를 그냥 했어요. 내 건물에서 장사를 했는데, 내년에 묘가 와가지고 재성을, 마켓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가게에 똑같은 가게가 생겨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경쟁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재성을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서 재성의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문서잖아요. 집문서. 그러면 집문서를 사기 위해서 돈이 지출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돈들이 지출이 돼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러면 나중에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우스푸어. 그리고 문서를 많이 갖다 보니까 큰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좀 악화가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으니, 그런 것보다는 이런 재성적인 한계가 없는 정보 지식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내년에. 임대 수익도 괜찮겠죠. 잘 나가겠죠. 임대도 뭐 비싼 거 해놨는데 임대 막 월세 못 받고 막 이러면은 대출 받아서 했는데, 편인 같은 경우 대출 문서 정의는 그냥 내 돈으로 사는 거. 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묘미합으로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정신적인 분야에 추진을 하시라. 마찬가지로 병정화일간도 지지의 인성국에 대한, 해묘미에 대한 부분들이 짜질 수도 있고, 인묘진에 대한 부분들이 짜질 수가 있죠. 묘라는 글자는 무조건 해묘미, 목운동, 인묘진, 목운동밖에 안 해요. 방합, 삼합으로. 그래서 내년 후는 조금 더 이 생지나 화개지 같은 경우는 막 얘네가 변하거든요. 대운에 따라서 잘 변해요. 근데 묘는 잘 안 변해요. 묘라는 특성은 그냥 목이에요. 순일하게. 왕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병정화일간들도 천간에 편관이 날려든다라는 건, 편관 자체는 난관과 고난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지에서는 인성국이 펼쳐진다라는 건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는 팔자를 다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병정화일간들도 내년에 관인의 문제잖아요. 관성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과의 관력, 조직과의 관련, 회사와의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조직, 회사, 관직, 직급, 명예, 책임, 승격, 권력, 브랜드 관련이 관성입니다. 관하고 인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거는 지식적인 측면도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정화일간도 내년에 조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정관정인이잖아요. 인정을 받는 정화일간도 내년에 편인이지만 명식에 따라서 지지의 해묘미 목국 만들어지고, 그다음 편관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기토나 무토 또는 갑을목이 있다면 살인상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인성을 무조건 목표로 해야 된다. 지금 병정화일간은 관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좀 있잖아요. 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아지려면 인성이 관을 또 지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의 명을 좀 잘 따라서 인성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조직의, 회사의 그런 명령에 잘 따라서 그 책임을 아주 잘 받아들여서 정신적으로나 인성으로 본인이 소화한다면 내년에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연봉이 팍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보너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돈이에요. 재성이 돈이 아니에요. 재성은 그냥 물질을 관리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재성 자체는. 그래서 시주에 재성이 기둥째 있으면 이 재물적인 재화를 관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바빠집니다. 바쁜 거예요. 말년까지 돈 벌어야 된다. 말년까지 재물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거고, 인성이라는 거는 말년에 어떤 나의
인성, 나의 뭐 지식이라든지 또는 컨텐츠, 지식, 뭐 정신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 인성은 또 권리도 되잖아요. 지위도 됩니다. 사랑으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눠줄 일, 지식을 나눠줄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산성, 사과를 키우는 뭐 사과나무를 막 이렇게 자라게 하고 키우게 하는 그런 부분의 생산 기술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인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보 기술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비겁들하고 인성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각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문화잖아요. 사상이고 이념이고 철학이 되는 거죠. 인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식상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임계수일간과 경신금일간이 내년에 천간의 경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식신상관이 오죠.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나의 표현 활동, 기르고 키우고의 그런 활동들이 많아진다. 자, 임계수일간들은 지지의 식상이 맞죠.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환경, 생산적인 활동 자체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 활동 자체에서 겁재들이랑 같이 협업하면서, 동업하면서 마켓의 크기를 키우면서 활동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는데, 자, 식상은 관성을 극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활동적이라면 뭔가 나를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부분을 내가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그러는데 법에서는 이거 요거까지만 해, 저건 안 돼라고 해놓게 딱 규정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야구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어떤 어업을 할 때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지 마라고 했는데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야지만 뭘 잡을 수 있어요. 내년에는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저것도 저것도 잡고 싶어의 그런 욕망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방 한계선을 잠깐 침입했다 들어오다가 확 걸려요. 확 걸리는 수도 인성운에 그렇게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식상이 발달할 때는 오지랖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고 싶다. 아니면 하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지랖이 생기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도 내가 해버리는 임기응변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안 걸리니까 지금까지 안 걸렸어. 내년에 걸릴 일이 생긴다. 그리고 또 식상관이 발달해서 많이 이제 와서 운에서 와서 관성을 치는 일이 생긴다면은 평소에 80km로 잘 갔는데 오늘따라 90km로 가는 일들이 발생이 돼서 나라에서 무증이 날라오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관경관이거든요. 그게 상관이 날라와서 내 정관을 치는 회사 때려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에 대한 유혹도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나가게 돼요. 왜? 벌금 맞잖아요. 벌금 맞고 감옥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불법 탈법을 주의해야 된다. 내년에 경금일간 같은 경우 특히 신금일간은 아닙니다. 경금일간 같은 경우 상관이 날라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거는 뭔가 혁신하겠다. 기존의 거를 탈피하고 깨부수겠다. 뭐 혁신과 쿠데타의 그런 강하면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안 지키겠다. 회사 때려치구나. 이거저거 다 할 수 있어라는 자존심이라든지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겨서 회사를 때려치고 나가 보니까 야 이거는 전쟁이더라.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아픔도 오더라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년에 어찌됐든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불법이나 탈법, 오지랖에만 주의를 하시면 내년에 엄청난 기술성과 생산이 많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 사과 농사를 지면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과가 별로 잘 안 났어요. 올해 풍년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아주 고급진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해내는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생산도 많이 했는데 그런 여건까지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재성운이죠. 그야말로 재화에 대한 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지에는 무토 같은 경우는 정관이잖아요. 관에서 이제 재성을 올리고 왔잖아요. 관이 지켜주는 재성. 회사의 그런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어떤 재물의 관리를 내가 맡게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또 그 재경 쪽이라든지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무기토일간이에요. 그러면 재경 쪽이나 돈을 다루는, 아니면 돈을 굉장히 이제 좀 잘 나가고 있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성장세가 뚜렷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재생관, 정제정관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기토 같은 경우는 편관이죠. 그러면 뭔가 특수한 조직인데 재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내가 취직이 될 수 있는 운도 됩니다. 정제정관이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정이라는 거는 딱 붙는 성분이잖아요. 편이라는 건 약간 좀 편중된, 좀 모험적인, 고저가 좀 많이 위아래가 좀 많이 변동이 심한 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재성이 지지로 오죠. 그러면 재물적 환경에서 식신상관, 기르고 키우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생산해내는 부분을 활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부분이죠. 통제하고. 비겁을 통제한다. 사람을 통제하는. 관이라는 거는 사람을 통제하거나 관리해서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 서비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도 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법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경금일간이 많은데 군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람과의 뭐 쟁투 그런 부분이니까 관이 개입되겠죠. 그러면은 국가 조직은 편관이고 특수 조직도 편관인데 일반 회사는 정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관으로.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의 내년에 병정화일간, 인성이 강화된다라는 거는 도장 권리가 커진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인사권을 내가 거머쥘 수도 있다. 그래갖고, 거기에 관인이 다 있으면은, 인사권 있는 권력자라고 보시면 되고, 관만 있으면은 그거에 책임만 맡은 거예요. 내가 인사권은 없지만, 너희들을 어떻게 부릴 수 있는 책임은 주어졌어요. 걔네가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 그거에 대한 권력이죠. 인성까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 인사 조치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거고. 자, 명성 브랜드. 그래서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조직명이에요. 조직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아니면 일지관이나 시주관이면 자신이 차려서 나가는 부분으로 다 갑니다. 자, 그래서 병정화일간은 관성으로 돈이 내년에 들어온다. 그러면 직급, 권력에 대한, 승격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뭐 승진에 대한 부분들. 승진, 뭐 승격인데 인성이 개입이 된 거면 그거에 대한, 뭐 계약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관성이면은 뭔가 권력적인 부분, 책임적인 부분에 훨씬 더 부과되는 책임을 더 부과된다. 그거에 대한 보상은 인성이 커지던 관성이 커지던 연봉이 올라가는 건 똑같잖아요. 승진이 되던 팀장이 돼도 팀장의 활동비가 생기잖아요. 팀장의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관성은 팀장에 가까울 테고 인성은 어떤 뭐 과장에서 대리에서 과장 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군대
진자를 붙이면은 대위 되기 전에 진자 붙이면 한 단계 아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군대 갔다 오셔야지 아는 거고. 하여튼, 관성은 어떤 권력이 더 생기는 거고, 인성은 그거에 대한, 인사권, 어떤, 메리트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리트. 대리에서 과장님 됐는데, 과장이 팀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의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팀장이 가지고 있죠. 대리든 과장이든 팀원이면 그냥 팀원이잖아요. 대신에 인성적인 어떤 계약상에 대리하고 과장은 틀린 거는 인성적으로는 과장이 어느 정도의 대리를 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런 직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약서상의 연봉에 대한 메리트, 그런 것들은 인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성이라는 거는 권력이 주어지니까 팀장을 딱 다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팀장이 달면, 같은 차장이라도 팀장 차장이면 연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돈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겁과 돈이면은 내년에 많은 사람들과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 자, 인성이 돈이면 내년에 어떤 지식적인 부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적인 부분에서의 돈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식상과 돈이면 천간과 지지는 이렇게 잘 읽으셔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식상과 돈이면 내가 활동할 일들, 내가 키우고 다듬고 뭔가 행위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돈을 번다. 자, 재성이 돈이 되는 경우는 어떤 판단이나 목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진다. 커져서 돈을 번다. 재화에 대한 가치 증대가 된다. 자, 관성적인 거는 인적인 그런 권력적인 부분에 내가 명예성이 올라가고 직책이 올라가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내가 유연하게 그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서 나에게 메리트가 더 주어진다. 권력이 주어진다. 라고 해서 돈을 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관성이라는 건 조직도 되잖아요. 내년에 병정화일간은 인성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문서 어떤 체인점을 하나 더 낼 수도 있겠죠. 낼 수도 있는 부분에서 권리성도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돈에 대한 특성을 좀 살피셔서 일간별로, 그리고 일지별로는 제가 설명 못 드려요. 너무 많아서. 일간별로 돈에 대한 컨셉을 잘 잡으시면 재성이 돈이 아니에요. 재성은 재화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 컨트롤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어떤 명이고 어떤 부분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운이 온다라는 건 1년 동안에는 개면연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어느 나라, 어딜 가든 개면연이라는 건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으니까 그 부분을 내 사주에서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주팔자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내 생각이나 그런 일들은 많이 발생한다. 많이 발생하면 그 많이 발생하는 걸 돈으로 좀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리는 쪽으로.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돈의 흐름을 읽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면 손해는 안 본다. 이익은 많이 볼지언정 손해는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인성운에 물질적인 부분에 장사를 늘린다거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옆집에 똑같은 집이 또 생긴다고 그랬죠. 가불목 일간들이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재성으로 자꾸 물질적인 부분에 부를 추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장사한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옆집에 똑같은 가게가 생긴다고요. 그런 현상들. 또 경금일간들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지랖히게 다른 부분에서도 막 욕심을 부리게 되면 행동 반경에 대한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는 부분으로 그냥 다 해버리면
이 상관운에 마약도 많이 합니다. 상관운에. 왜냐하면 상관이 들어와서 정관을 쳐버리잖아요. 그럼 나의 법 자체, 나의 규범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 스파이크가 상관경관 맞으면서 마약한 거예요. 상관 막 고기 구우면서 막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불 이용해서 불에 돼지 소고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굽는 거잖아요. 정화가 신금일간의 정화가 아마 현관이 깨졌나 그래요. 그런 식으로 상관경관 당해버리면 법을 어기고 막 하려는 기질도 강해져요.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잘 본인이 해야 되겠죠. 내년에 상관경관 들어온다. 제 상관경관 제가 동영상 해놓은 거 보시면 거기에 상관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발생하는데 내가 불법 탈법에 대한 부분을 안 했다면 상관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밝혀지는 거예요. 하반기에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 조심해서 생산이나 활동 자체를 늘리시면 될 테고, 자, 무기토일관 자체는 내년에, 네, 무기토일관도 내년에, 기토일관 같은 경우는 재생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 자체가 많이 커져요. 근데 비용 자체가 커졌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재성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를 계속 대출받아서 메꾸다 나중에는 평관한테 삶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니까 기토는 묘목이오면 욕심을 좀 부리게 돼 있습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자중하시면 좋겠죠. 탐재괴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장동이 탐재괴인이에요.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하니까 몇 사람이 막 죽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탐재괴인이 죄를 탐하다 괴물이 되어버린 상황. 인간적인 본분을 잊어버리고 아예 그냥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냥 해버린 거죠.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야 될 선까지 건드려버린 걸 탐재괴인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무력이라고도 하고요. 그분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내년에 편재운에 특히 그렇습니다. 정재운보다. 자, 근데 살까지 지지에 달고 왔죠. 기후일주 같은 경우는 대운에서 뭐 가을 대운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런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내년에는 병정화일간은 가불목일간처럼 지식적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식적인 부분으로 돈을 확대를 하거나 증대를 하는 건 좋은데 재화 쪽으로 증대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기토일관 당연하고요. 돈을 버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돈을 잃지 않는 쪽으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조해서.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주제가 뭘지 잘 모르겠네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